각 지역에서 타올랐던 전국체전 성화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성화는 주 경기장인 목포 종합경기장으로 본격 출발했습니다. 전남 대표 선수들도 체계적인 측정 장비와 분석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으로 재차 연기되며 논란을 빚었던 전라남도와 무안군의 K푸드 융복합 산단 업무 협약이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올해 두 번째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전시 현장을 찾아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각 지역에서 타올랐던 성화가 하나로 합쳐져 주 개최지인 목포 종합경기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합화식에 함께한 선수들과 도민들도 화합으로 이뤄낼 성공체전에 대한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네 갈래의 불꽃이 성화대에서 하나가 돼 더욱 붉게 타오릅니다. 강화도 만이산과 주개체지 목포에서 공식 체화된 두 개의 불꽃. 여기에 한반도의 시작을 뜻하는 땅끝 해남과 우주 항공산업의 미래 고흥에서 특별 체화된 두 개의 불꽃이 만난 겁니다. 불꽃이 전라남도 전역을 활활 태워서 화합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지역 발전 그리고 전라남도 발전을 꼭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화봉송 첫 주자로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등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실력파 선수들이 선정됐습니다. 전남에서 15년 만에 열리는 전국체전이다 보니 선수들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우리 도민들께서 좋은 성과가 있길 너무나 기원하고요. 저도 제 종목인 스쿼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꼭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도록 좋은 결실을 얻기를 바라며 전국체전 화이팅! 아시안게임에서 맹활약한 선수들을 포함한 국내외 선수단 3만여 명이 참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게 된 이번 전국체전. 합화식에 참석한 수백여 명의 참석자들은 저마다 준비된 희망벽돌에 응원 메시지를 남기며 대장정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했습니다. 성화는 오는 13일 제104회 전국체전 개막식이 열리는 목포종합 경기장에 도착해 뜨거운 열전의 시작을 알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남 대표 선수들이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을 정밀하게 관리해 역량을 키워주는 곳이 있는데요. 전남 스포츠과학센터를 최다훈 앵커가 다녀왔습니다. 밸런스 훈련과 순발력 훈련 등 각기 다른 운동을 진행하는 선수들. 전남 스포츠과학센터에서 선수들이 개인별 맞춤형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과학센터만의 측정 장비와 분석법 덕분입니다. 선수들이 운동 능력 측정을 시작하고 비치된 전문 측정 장비에는 선수들의 신체에 대한 데이터가 바로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곳에 있는 장비들로 선수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기량을 더욱더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가대표 선수촌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과학적 측정과 관리. 하지만 이제는 전남 지역 5천여 명의 선수들이 센터를 이용하면서 기량 향상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과학연구소에 좀 훈련, 트레이닝이 좀 다른 트레이닝 센터에 비해서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그만큼 효과는 확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전남 스포츠과학센터는 선수들의 훈련뿐만 아니라 재활과 컨디션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사지도 해주시고 교정도 해주시고 집중 트레이닝으로 통해서 좀 아픈 부위가 호전되는. 스포츠과학센터 직원들은 전국체전 기간 동안에는 현장을 찾아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시합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저희들한테 처치라든지 산소 처치라든지 아니면 기능적인 처치라든지 아니면 마사지 아니면 테이핑 등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걸로. 전남 스포츠과학센터에서 한 단계 도약한 대표 선수들의 좋은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최다원입니다. 한편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전남 선수단은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9개 등 모두 16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49명의 전남 선수단 전체와 전남 출신 메달리스트들에게 격려 축전을 보내
전남체육의 위상을 드높인 선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오늘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전시 현장을 찾아 문화예술계 육성과 외국 지방정부 등과의 문화예술 협력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지속가능한 소재로 만든 친환경 의자인 세컨드 라이프 의자와 2024 밀라노 디자인 위크 출품이 확정된 아세안 웨이 등 주요 작품을 관람했습니다. 김 여사의 광주 방문은 지난 6월 제14회 광주 비엔날레를 찾은 이후 올해 두 번째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전남 농수산물 수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K푸드 융복합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으로 재차 연기되며 논란을 빚었던 전라남도와 무안군의 업무 협약도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인근 무안군 현경면. 전남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K푸드 융복합 산단이 들어설 예정지입니다. 무안군이 지난 2020년부터 타당성 조사 등을 시작으로 추진해온 K푸드 융복합 산업단지. 현경면 동산리와 양항리 91만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1,660억 원을 들여 우수 농산물 가공산업과 첨단 농업 R&D, 산업화 집적단지를 조성하려는 겁니다. 산업부 물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국제공항을 쥐고 있으면서 또 그래서 저희들이 영역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그런 결과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 협약식에는 전라남도와 무안군, 시행사인 전남개발공사가 참여했습니다. 새 기관은 K푸드 융복합 산단이 조성되면 조성 단계 건설 투자와 민간 기업 유치 등으로 2,7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600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선 지난 4월 무안군과 전남개발공사 양자가 체결할 예정이었던 이번 협약. 당시 전라남도가 사업 보류 결정을 내려 연기된 데 이어 이후에도 협약 당사자로서 참여를 요구하는 등 무안군과 이견을 보이면서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전라남도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 무안군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속에 결국 성사된 협약식에서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무안 K푸드 융복합 일반 산업 단지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전라남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산업 단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편 사업 예정 부지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은 협약식에 앞서 농업을 생업으로 삼아온 만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새로운 산단 조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에 있다가 나주로 옮겨간 정신요양시설의 정부 지원금 관리 문제를 놓고 자치단체들이 니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설과 이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나주시 다도면에 있는 정신요양원입니다. 190명의 생활인과 50여 명의 직원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광주 동구에서 나주로 옮겨 운영 중인 이 시설에는 광주시가 한 해 30억 원 규모의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주에 있는 정신요양원 시설에 수십억 보조금을 광주 동구가 교부하는 이유는 이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위치가 광주 동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구에서도 또 자기네들 가나리다 보니까 또 자체 점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해서 광주시가 나주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세금 지원도 하고 관리 감독도 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최근 제기됐습니다. 요양원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광주 동구가 복지시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을지, 수십억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들여다보는 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동구 관내에도 있지 않은 시설에 수십 년간 동구가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데서 서류를 받아보겠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광주 동구와 나주시가 만나 관리 감독과 회계 감사를 누가 할지를 놓고 논의를 벌였습니다.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은 나주시가 하기로 양 자치단체가 뜻을 모았지만 회계 감독에 있어서는 이견이 큽니다. 법을 검토하는 결과 이렇게 소지지가 다른 곳에 있을 경우에는 지도 감독 권한이 없음을 법에서 저희가 발견을 하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 부분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에서
결국 동구는 내년부터 예산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지도 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손을 뗐습니다.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지만 이 돈이 어디로 쓰이는지 지도 감독할 주체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로 책임 공방만 가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진희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경관 보전 직불제 사업의 목표 면적 7,454헥타르를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관 보전 직불제는 라벤더와 유채 등 경관 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이를 농촌 관광 등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전남도가 확보한 면적은 전국의 2위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전년도 대비 42% 늘었습니다. 일상화된 고병원성 AI로 가금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남의 가금 농가들도 잇따라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의 신정훈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전남에서는 41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314만 9천여 마리의 조류가 살처분됐으며 이로 인해 112곳의 가금 농가가 폐업했습니다. 신 의원은 폐업 지원금 지급 대상에 AI를 추가하고 부화장과 도축장의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상에서 멈춰선 세일링 요트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45분쯤 영광군 송이도 인근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5톤급 요트가 수심이 얕은 바닥에 얹히면서 멈춰섰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승선원 5명의 안전을 확보했으며 엔진의 부유물 제거 작업과 원인 미상의 침수가 발생해 선박 예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국립대학에서 성희롱과 성추행 등의 성비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여 동안 광주 전남 지역 5개 국립대에서는 23건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 13명의 무기의 정학이나 제적, 해임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해는 학생에 의한 성비위가 17건으로 가장 많아 가해 학생 대부분이 무기 정학이나 출교, 제적 등의 처벌을 받았으며 교직원 성비위도 4건을 차지해 해임이나 성교육 이수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남 지역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전남에서 도박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청소년은 지난 2015년에서 2020년까지 매년 1명이었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4명씩, 올해는 7월 기준 6명으로 모두 20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도박은 자금 마련을 위한 협박, 갈취 등 학교 폭력과 사체, 성매매 등 2차 범죄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당국에 철저한 예방 교육을 요구했습니다. 완도군이 한전 MCS와 도서적 독거노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공헌 협력 강화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